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27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바 컬렉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리스트 계열의 어레이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맥 계열, 그 다음에 셋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반복자라고 하는데, 이터레이터 여러분이 실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맥 계열입니다. 자, 맥 계열의 자료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맥 계열의 자료 구조는 쉽게 생각해서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 보관함을 생각하면 됩니다. 물품 보관함의 경우 번호가 있지만 번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 보관함의 키가 중요합니다. 즉 키만 있으면 키에 해당하는 물품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리스트 계열과 달리 인덱스가 없고 키와 값만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키는 유니크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값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키를 이용해서 값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물품 보관 그 함이 있죠. 마트에 가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9칸짜리 물품 보관함이 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어떠한 물품을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품을 우리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번호가 있어요. 자, 요 번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리스트 계열의 인덱스하고 비슷해요. 즉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순서를 매긴 번호를 넘버링 해준 겁니다. 자, 근데 맥 계열에서는 이런 번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딸려 있는 키가 있죠. 열쇠가 있죠. 그죠? 해당 고유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가 중요한 겁니다. 즉 내가 5번 물품함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면 5번에 해당되는 이 물품함에 해당되는 키가 있어야지 물건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맥 계열에서는 인덱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리스트 계열과 달리 인덱스가 없고 키와 값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매칭되어 있겠죠. 키가 있고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유니크해야 돼요. 키가 같으면 유니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유일하게 키 값은 딱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키를 이용해서 값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키가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먼저 소스 리뷰를 한번 해보면, 자, 리스트에서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 타입 선언해 주듯이 해시 맵이란 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해시 맵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안에 들어갈 데이터가 두 가지가 들어가네요. 자, 먼저 인티저가 있고 스트링을 써줬습니다. 자, 요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열쇠가 되는 거고, 얘가 스트링이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두 개가 항상 매칭 되는데, 키가 되는 값은 항상 유니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변수명 써주고, new 해시맵 똑같이 이렇게 키와 밸류의 데이터 타입을 써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인티저하고 스트링이네요.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푸시란 걸 씁니다. 우리가 리스트 계열에서는 add를 썼어요. 자, 해시맵에서는 푸시를 씁니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키가 0이에요. 0번째 키에는 0번째 키가 아니라 0이라는 키에는 str 0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요. 1이라는 키에는 str1이 들어간 거고, 2라는 키에는 str2가 들어가고, 3이라는 키에는 str3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 0, 1, 2, 3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썼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쓰지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 돼도 되고요. 얘가 20이 돼도 되고, 키는 유니크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해시맵 toString을 해보면 이렇게 키 0에 해당되는 값이 str0, 키 1에 해당되는 값이 str1, 그래서 순차적으로 다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get으로 어떠한 데이터를 얻을 때는 우리가 get을 써요.
다음에 get 다음에는 이렇게 인티저 값을 넣는데 이게 키 값입니다. 키 값. 그래서 키 값 2번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2번이 뭐냐면 str2죠. 키 값 2에 해당되는 값이 2죠. 그러면 여기 출력이 str2가 되고요. 그 다음에 remove 다음에도 여기에 2가 돼요. 이거 키 값이겠죠. 리스트 할 때처럼 인덱스 값이 아닙니다. 키 값. 그래서 키가 2인 녀석의 데이터를 삭제하래요. 그럼 얘가 삭제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머지 데이터만 남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다 삭제할 때는 클리어를 써요. 그래서 클리어 쓰니까 데이터가 다 없어졌고요. 다음에 풋을 이용해서 똑같이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에 이터레이터가 나오는데 이터레이터 뒤에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이터레이터라는 이런 자료 구조형이 있는데 이터레이터 안에 데이터는 인트저가 들어간대요. 이건 제가 설정을 한 거고요.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 나오고 해시 맵으로부터 얘는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객체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해시 맵의 키세트 여기서 키세트가 뭐예요? 0, 1, 2, 3이죠. 요 0, 1, 2, 3에 해당되는 키셋을 전부 다 얻어온 거예요. 여기서 여기 얻어와서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구해주세요. 요 0, 1, 2, 3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반복자를 얻어오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면 이터레이터 반복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반복자가 구해진 거고요. 다음에 while문 이용해서 반복자에서 has next 다음 게 있느냐 여기에 키값이 지금 여기 커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has next 다음 next가 있죠. 그러면 true를 반환을 해서 has next get 데이터를 받아올 때 우리가 get을 쓴다고 그랬어요. get을 쓰는데 이터레이터 뭐였냐면 요 위에 선언한 레퍼런스 변수입니다. 얘는 뭘 갖고 있어요? 키셋을 갖고 있죠. 키셋에 next 0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0을 가져왔더니 0에 해당되는 거 str0이겠죠. 그래서 str0을 출력한 거고요. 다음에 또 들어가요. 또 돌아가서 또 has next 다음 컷으로 왔더니 1이네요. 그래서 1에 해당되는 해시맵의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str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뒤에서 다시 한번 할 텐데요. 일단 반복자라는 거 반복자를 누구로부터 구해요? 해당 컬렉션 데이터에서 구해서 키셋으로 이렇게 구해서 반복자를 구한 다음에 그 반복자 이용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실행하면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해시맵 한번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클립스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꺼내서 좀 지우고 여기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해시맵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해시맵 그 다음에 자 키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쓰면 되는데 일단 인티저로 한번 가볼게요. 인티저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스트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 써주고 new 그 다음에 해시맵 그리고 자 이렇게 먼저 선언해서 초기화 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넣을 때 풋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해시맵 점 풋을 이용해서 넣어주는데 키로 인티저 값 넣어줄게요. 그래서 0 다음에 str 0이라고 할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4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넣어줬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맵 .toString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 넣어준 거 키하고 데이터하고 한 세트로 해서 이렇게 쭉 출력이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지우는 거 리무브죠. 그래서 해시맵 .remove 자 오브젝트 키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키 값을 한번 2번을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2번째 키가 2인 2번째가 아니고 키가 2인 값의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클리어 넣어볼까요? 해시 점 클리어 데이터 모두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삭제됐는지 한번 살펴보면 예, 데이터 모두 삭제됐고요. 다음에 데이터 다시 넣어서 한번 이터레이터도 이왕 나온 거니까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다시 넣고요. 다음에 자, 이터레이터를 구하는데 이터레이터는 해시 모든 컬렉션에는 다 이터레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형으로부터 이터레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시맵에서 키들만 모으는 거예요. 키셋, 키들만 모으는 겁니다. 키를 우리가 인티저로 줬죠. 그래서 인티저형의 키셋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를 구해요?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구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 자바 유틸에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여기서 인티저 우리가 인티저형의 키를 이용하니까 다음에 변수 넣어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터레이터 해시 맵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다음에 while문을 이용해서 한번 반복 처리를 해볼게요. 자, 이터레이터 변수명 점 has next 다음 데이터가 있냐, 그래서 키가 있냐를 먼저 따진 다음에 true죠. 그러면 반복해서 반복문이 도는 거죠. sys 된 다음에 해시 맵 점 데이터를 얻어야 get 어떤 데이터를 얻어오냐면 이터레이터 반복자를 위에서 구했으니까 반복자의 next 다음 데이터를 그리고 반복자의 다음 데이터를 구해주세요. 즉 여기에 이제 키 값이 들어가는 거죠. 이터레이터가 반복자 키들을 모아놓은 값이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씩 while문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출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시맵 어레이 리스트하고 리스트 계열하고 다른 거는 키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인덱스가 없어요. 얘는 키가 중요하다는 거. 키를 이용해서 고유한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키만 유니크하면 되고 데이터는 중복된 데이터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키만 동일하면 키만 유니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장표로 와서요. 자, 해시 셋이란 거, 셋 계열의 컬렉션 또 하나 알아볼게요. 셋 계열의 해시 셋이란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시 셋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해시라는 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해시가 뭐 으깨다 뭐 이런 거죠. 해시 포테이토 하면 으깬 감자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먼저 셋 계열의 자료 구조는 데이터 순서는 없습니다. 데이터 순서가 없다는 거, 인덱스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중복 데이터는 허락하지 않는데요. 아까 해시 맵에서는 중복된 데이터를 허락했는데 해시 셋에서는 중복된 데이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우선 해시란 거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이렇게 있어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죠. 그죠?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하나를 생성했어요.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했고 또 하나 객체를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동일한 클래스에서 나왔지만 객체가 생성되는 순간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네를 가리키고 있는 레퍼런스 변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레퍼런스 변수에 담긴 건 뭐가 담겨요?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이 담겨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소값. 그러면 보시면 이 변수 두 개에 담긴 레퍼런스에 담긴 주소값이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소값이 다르겠죠. 그죠? 주소값이 다릅니다. 자, 이럴 때 이 변수들이 갖고 있는 이 객체들이 갖고 있는 주소값을
정수화 시켜 놓은 값을 우리가 해시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객체가 같으냐 안 같으냐는 두 객체가 먼저 같다면 주소 값이 같아야 되겠죠. 즉 해시 값도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클래스로부터 개별적으로 나온 객체들은 당연히 같지 않겠죠. 그래서 두 객체는 같지 않고 해시 값도 틀립니다. 그런 해시 값을 이용한 세트, 해시 셋입니다. 그래서 코드는 간단해요. 해시 맵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해시 셋 먼저 데이터 타입 선언해주고 나는 스트링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해시 셋, 그 다음에 new 해시 셋 한 다음에 데이터 타입 또 같이 써주고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add를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트링, 데이터를 난 스트링을 넣기로 했으니까 스트링 문자열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해시 set to string 하면은 데이터 또 찍힐 수 있겠고, remove 하면 이렇게 해당 데이터 str0 str0에 해당되는 요 값이죠. 요 값이 remove 삭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해시 셋이 갖고 있는 모든 사이즈 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값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서 자, 이제 해시셋 그 전에 해시셋이란 거 사용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리무브 하는 거 한번 좀 중요하게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분이 해시에 대한 개념을 요번 예제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시셋 보면 해시셋 내가 컬렉션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번에는 아까는 스트링 자료형이었죠. 그죠? 근데 요번에는 스트링이 아니라 스튜던트, 내가 만든 객체의 타입을 여기다 넣어주겠대요. 다음에 똑같이 변수명, 그 다음에 여기 객체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해시셋에다가 add에다가 new student, 내가 스튜던트 객체를 넣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준 거 맞겠죠. new student, 그 다음에 new student는 생성자로 이렇게 네임하고 그레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그 다음에 그레이드 3학년, 그 다음에 이순신 6학년, 전보고 1학년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줬어요. add에서. 그러면 사이즈가 3인 해시셋이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sysout로 toString 찍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요거 제가 빨간색 쳐놓은 거 toString을 지금 오버라이드해서 재정해놨죠. 요거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클립스 갈게요. 이클립스가 여기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음에 얘는 속성이 네임하고 뭐가 있었죠? 그레이드가 있었죠. 그죠? 학년을 나타내는 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로 매개 변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스트링 네임 받고 그레이드로 인트형으로 그레이드를 받고요. 다음에 받은 매개 변수로 받은 녀석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할당을 this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자, 얘는 프라이빗으로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프라이빗으로 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튜던트 내가 만든 객체 타입을 쓸 거예요. 이제 해시맵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해시맵 쓰는데 해시셋이죠. 해시셋을 쓰는데 내가 만든 스튜던트 객체 타입을 쓸 거예요. 다음에 변수 new 해시셋.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해시셋 add 데이터 추가합니다. 추가할 때 객체 생성해서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new student 매개 변수 2개,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레이드는 3학년. 자, 3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순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6학년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장보고. 자, 이렇게 해서 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sys 해서 해시셋 .toString을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해시라는 게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값을 정소화시키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해시셋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객체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스튜던트라는 객체, 홍길동 3학년, 이순신 6학년, 장보고 1학년이라는 스튜던트 객체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거에 toString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객체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이죠. 주소값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지금. 즉 스튜던트라는 이런 객체는 첫 번째에 있는 객체는 7852299에 여기에 있는 요 주소에 있는 객체다. 그죠? 여기에 있는 객체다. 여기에 있는 객체다라고 해서 주소값이 찍힌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갖다가 자, toString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toString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저 위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습니다. 얘는 그죠? 오브젝트 클래스가 뭐예요? 모든 클래스의 최상단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클래스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자,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갖다가 한번 스튜던트에서 오버라이딩을 할게요. toString 갖다가 오버라이드 메소드인 오브젝트에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리턴 슈퍼에로 던지지 않아요. 이렇게 던지면 똑같겠죠. 슈퍼로 올라가겠죠. 오브젝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지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리턴 뭘 해주냐면 name 내 객체에 갖고 있는 속성 name 하고 그레이드를 한번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걸 바꿨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아까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이 호출이 되었고 객체가 갖고 있는 주소값이 호출이 됐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오버라이드 재정의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위까지 안 올라가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네임은 그레이드, 그죠? 장보고 1, 그 다음에 홍길동 3, 이순신 6으로 이렇게 다시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순서는 홍길동이 먼저 들어가고 이순신이죠. 죄송합니다. 이순신 두 번째 들어가고 장보고가 세 번째 들어가는데 순서는 바뀌죠. 그죠? 왜?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이렇게 해시 값을 가지고 이렇게 고유한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죠? 자, 이해되시죠? toString 오버라이드에서 여기서 이름하고 그레이드를 출력을 했어요. 자, 다음에 다시 장표로 와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리무브 기능입니다. 자, 리무브 기능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코드 먼저 볼게요.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생성했어요. 다음에 new 스튜던트 이순신, 그 다음에 6학 여기에 이순신 6학년이 있으니까 똑같이 객체 만들었어요. 다음에 해시셋 리무브 스튜던트 방금 만든 스튜던트 객체를 넣어줬죠. 그 다음에 찍었어요. 해시셋 toString 했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서 리무브를 분명히 했으니까 이순신 6학년 데이터는 없어져야 되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 없어져야 되는데 찍어보니까 똑같이 그냥 없어지지 않고 나와요. 이거 지워지지 않죠. 자, 잘 보시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해시셋의 toString 자, 여기 보시면 0을 이렇게 줬어요. 스트링 그리고 0을 줬어요. 그리고 리무브 해갖고 0을 주니까 하나가 없어지죠. 얘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럴 때는 삭제가 돼요. 자, 이렇게 기초 데이터가 들어가면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당 기초 데이터는 찾아서 삭제를 해줘요. 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튜던트를 내가 사용자가 직접 만든 객체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순신 6학년 처음에 만든 요 데이터 객체가 갖고 있는 주소의 메모리의 주소값하고 여기서 만든 메모리의 주소값하고 같다 틀리다?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똑같은 이순신 6학년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만든 거하고 두 번째 만든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튜던트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우리 눈에는 똑같이 스튜던트 이순신 6학년 객체를 보이지만 컴퓨터가 볼 때는 해시이기 때문에
저 데이터를 해시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주소값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하지 않고 그죠? 그대로 기존 데이터 살려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우리가 요 객체의 주소값을 모르는데 그죠?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합니다. 방금 toString 우리가 이용했듯이 오버라이드로 뭘 해주냐면 equals하고 해시 코드라는 거 여기서 나와요. 해시 코드가 int 정수형으로 나옵니다. 이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드 해줍니다. 그래서 해시 코드는 해당 객체의 해시 코드를 뽑아줘요. 말 그대로 정수형으로 뽑아줍니다. 주소값을 정수형으로 바꿔서 뽑아주고요. 자, equals는 오브젝트가 들어오면 그 오브젝트의 toString 여기죠. 이순신 6학년이겠죠. 그죠? 그 각각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객체의 toString 똑같죠. 그 값이 this value equals를 이용해서 compare value 이 두 수를 비교해서 똑같으면 즉 요 equals 만족을 하고 tr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시 코드를 만족을 하면 그러면 삭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내가 만든 객체에 오버라이딩을 해주고 나서 리무브를 하면 이제는 깔끔하게 삭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클립스 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오버라이딩을 뭐 하냐면 먼저 equals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겠죠. equals 오버라이드 하고요. 다음에 또 해시 코드 구하는 것도 오버라이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시 코드 먼저 작성을 하면 자, 리턴을 하는데 리턴을 슈퍼 위쪽으로 보내지 말고 위쪽으로 보내서 값을 얻어오지 말고 바로 여기서 처리합니다. 여기 있는 toString 이용합니다. toString에 해시 값, 해시 코드 값 얻어와서 리턴을 해주는 거로 바꾸고요. 자, equals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위로 보내지 말고요. string compare value라고 할게요. 자, 이거를 obj에 가까운 toString 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string 다음에 this value를 했는데 얘는 바로 호출하면 되겠죠. toString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리콜 할 때 리턴 할 때 위쪽으로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this value equal 뭐랑 같으면 compare value랑 같으면 true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해요. 삭제를 하는데 여기서 스튜던트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똑같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new student name을 이순신 그 다음에 똑같이 6학년을 맞추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해시 set remove 들어가는데 오브젝트 어떤 거? 스튜던트 내가 만든 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이 보이죠? 그게 recalls하고 해시 코드 값을 얻어와서 똑같이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trl F11 눌러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삭제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 만들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는 기초 데이터를 사용하면 기초 데이터를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땐 여러분들이 어디 있죠? 이렇게 바로바로 리무브하면 삭제되지만 객체를 만들어서 써요. 그러면 메모리가 갖고 있는 주소값이 다르니까 삭제가 안 되죠. 여기 있는 객체와 먼저 만든 객체의 메모리 주소값이 다르니까 해시값이 다르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거를 좀 우회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시 코드 값 다시 재정의 하고요. 그 다음에 equals도 재정의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만든 게 같다고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삭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자료 구조 한번 볼게요. 아까 위쪽에서 한번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바에는 무수히 많은 자료 구조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리스트 계열, 맵 계열, 셋 계열 몇 가지씩 알아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자료 구조형이 존재하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주 목적이 데이터 잘 관리하기 위해서죠. 자, 잘 관리한다는 것은 저장하고 정렬하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데이터의 검색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바에서는 이터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터레이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복자입니다. 나는 반복자야. 나한테 어떤 것을 주면 내가 그것을 계속 반복시켜 줄게. 그런 녀석입니다. 자, 이터레이터라는 의미는 반복자라는 의미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검색하는데 아주 유용한 인터페이스입니다. 참고로 모든 자료형은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지원하여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게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의 객체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리스트는 사실 인덱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잘 쓰진 않는데 이렇게 이터레이터 나왔으니까 한번 보면 어레이리스트 갖다가 어레이리스트에서 이터레이터 메소드 구해서 이터레이터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해지넥스트, 그죠?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 커서가 거기서 다음 값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값 딱 있어요. true 그러면 들어가서 로직 실행합니다. 이터레이터 넥스트 여기 거 실행하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다음 거 있느냐 해지 넥스트 하고 또 다음 거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while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터레이터 쭉 데이터 다 출력해낼 수 있고요. 다음에 해시맵입니다. 해시맵은 키하고 밸류가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키값 있고 밸류가 존재하는데 순서는 딱별히 없어요. 특별히.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터레이터, 그죠? 키셋, 키들의 세트를 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0, 1, 2, 3, 4가 그럼 여기 다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들어간 거에서 이터레이터를 우리가 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터. 그죠? 구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 해지 넥스트에서 다음 게 있으면 계속 여기 안쪽에 있는 문을 실행해라 해서 이터레이터 넥스트에서 데이터 계속 가져오면서 여기 키값 계속 가져오면서 키값을 이용해서 개수로 해시맵에 있는 데이터 하나씩 다 이렇게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터레이터 사용법은 어느 컬렉션에 어느 그 자료 구조형을 가나 다 이렇게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구할 때 이렇게 이터레이터를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키가 있는 경우에는 키셋을 구하고 그 나온 값에서 다시 이터레이터를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컬렉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들 많이 알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레이 리스트나 이런 건 사용 방법이 쉬워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고요. 자, 오늘은 중요한 것 중에 인덱스 값은 없지만 우리가 어떤 키 값이라든가 어떤 해시 값을 가지고 그 자료를 관리하는 키 값을 갖고 자료를 관리하는 맵 계열 해시 맵이란 거 알아봤었고요. 다음에 셋 계열인데 해시 값을 이용해서 고유한 데이터, 그 데이터의 주소값을 가지고 우리가 해싱 처리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소값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중복된 데이터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복된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튜던트처럼 우리가 만든 객체를 가지고 해시맵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리무브 할 때 반드시 이런 equals와 해시 코드 오버라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데이터가 삭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터레이터, 어느 그 자료 구조형이나 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터레이터 사용 방법은 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방법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